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지난 일요일 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오늘 새벽까지 나흘 동안 내렸습니다. 이곳 남가주에. 그리고 이제 비가 그치고 햇살이 지금 내려 쪼이고 있는데요. 이로써 LA 지역의 올해 2월은 역대 네 번째로 비가 많이 내린 2월이 됐습니다. 또 간헐적 단식이 몸에 좋다고 해서 시도를 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장시간 배고픔을 참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먹으면서 단식 효과를 내는 식단에 관한 USC의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실렸다고 합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달 들어 비가 많이 내렸는데 역시 역대급으로 많이 내린 비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여러 개 폭풍이 연이어온 LA에는 비가 잇따라 내렸죠. 이로 인해 내린 총 강우량을 살펴보면 확실히 역대 손에 꼽힐 정도로 상당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립기상청이 보도자료를 내고 그처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비가 내렸습니까? 이번 폭풍으로 LA 다운타운에는 총 1.99인치, 거의 2인치에 가깝게 비가 내렸고요. 그로 인해 올해 2월 들어 지금까지 LA 다운타운의 총 강우량은 12.56인치로 나타났습니다. 12.56인치 비가 내린 건 기상 기록이 시작됐던 1877년 이후 2월만 놓고 봤을 때 역대 네 번째로 비가 많이 내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올 2월보다 비가 더 많이 내린 2월은 딱 3번 더 있었던 건데요. 1998년 2월 13.68인치, 1884년 2월 13.37인치, 그리고 1980년 2월 12.75인치, 그리고 이와는 불과 0.2인치 차이도 안 나는 강우량으로 올해 2월은 네 번째로 비가 많이 내린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렇게 12.56인치를 이렇게 센티미터로 비교해 보면은 거의 32cm라 되는 그렇게 많이 왔나요, 비가? 2월 들어서만. 네. 30cm가 넘었다는 거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인데 그렇죠. 네. 지금이 2월로 본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월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번 2월은 상당히 비가 많이 내린 날로 기록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기록을 살펴보면 뭐 월별로 따져 보더라도 이달 2월 역대 7번째로 비가 많이 내린 한 달로 기록됐습니다. 아하. 역대 가장 비가 많이 내렸던 한 달은 1889년 12월. 당시 15.8인치 비가 내렸다 하고요. 이야. 엄청났죠. 이어서 1969년 1월, 1998년 2월, 1884년 2월, 1916년 1월, 그리고 1980년 2월 이 순으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2024년 올해 2월로 지난 1995년 1월과 같은 강우량을 나타냈고요. 그렇게 공동으로 역대 7번째 비가 많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LA 지역의 평균과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나 비가 많이 온 거예요? 앞서 LA 다운타운에 이달 들어 지금까지 12.56인치 비가 내렸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네. 12인치 넘게 내렸다는 건 뭐 센티미터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1피트, 피트로 하면 1피트 넘게 내린 얘기죠. 예. LA 다운타운에서 한 달에 1피트 이상 비가 내린 건 이번이 꼭 10번째입니다. 지난 그리고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동안 기록을 바탕으로 보면 이 시즌 즉 우기의 평균 14.25인치 강우량을 나타냈다고 하니까요. 이번에 아직 우기가 많이 남았음에도 이미 88%가 내렸다고 하고요. 2023, 2024년도 우기의 총 강우량 17.79인치인데 이보다 약 8인치가 이미 더 많이 내렸고 연간으로 봐도 약 3.5인치가 더 많이 내린 것으로 그렇군요. 집계됐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단식을 하지 않고 식사를 하면서도 단식 효과를 내는 식단이 국제 학술지에 발표가 됐다면서요. 네, USC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결과가 어제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데 실렸습니다. 요즘 간헐적 단식하거나 뭐 예전에 하다가 시도를 했다가 그만둔 그런 경우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건강에도 좋고 또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고 해서 하긴 하는데 뭐 14시간, 18시간, 20시간 이렇게 오랜 시간 단식을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 상당수인데요. USC 연구 결과 단식을 하지 않으면서도
단식 중이라고 몸에 인식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먹으면서 단식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뭐 특별한 식단이 따로 있을까요? 네, 이 Fasting Mimicking Diet, 네. 줄여서 FMD라고 했는데요. 이른바 단식 모방 식단입니다. 단식 모방 식단, USC의 발터롱고 박사가 고안해낸 그런 식단인데 네. 채식 위주 식단입니다. 저열량, 저단백질, 저탄수화물, 고불포화 지방으로 섭취해서 몸이 단식 중이라고 인식토록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연구팀이 밝힌 식단을 보면 채식 위주의 수프, 에너지바, 에너지 음료, 칩 스낵, 그리고 차를 먹고 마시게 합니다. 차요? 티? 네, 티요. 그리고 이 식단을 5일 동안에 걸쳐 섭취하면서 높은 함량의 미네랄, 비타민, 필수 지방산 보충제를 함께 복용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단을 계속 먹으면은 단식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한 달에 5일 동안 이 식단을 유지하는 겁니다. 닷새만? 네. 연구진은 18세에서 70세 사이 남녀로 구성된 2개 임상실험 집단에서 이런 단식 모방 식단 효과를 분석해냈는데요. 무작위로 이렇게 배정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식 모방 식단은 이제 5일 동안 지금 말씀드린 식단을 먹게 하고 나서 다른 25일 동안은 일반 식단을 섭취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사이클을 3, 4개월 동안 진행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조군은요. 정상 식단이나 아니면 지중해식 식단을 섭취토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3, 4개월 후에 봤더니 이 단식 모방 식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신체 나이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일단 당뇨병 위험 요인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간내 지방 또 복부 지방이 감소해서 대사증후군 위험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면역계 노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도 더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단식 모방 식단의 그 그룹의 생물학적 나이가 평균 2.5세 더 적었다. 이렇게 USC는 이번 연구팀에서 밝혔습니다. 이거는 뭐 다이어트보다도 더 건강해지는 그런 식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어요? 뭐 한 달에 5일 동안이라고 하니까 네? 한 달에 네. 5일? 네, 네. 닷새 동안. 근데 이게 사람이요, 이렇게 씹는 욕구 충족이라는 게 있어요. 스포츠 바나 음료수니까 마시고 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넣고 씹고 막 그 침과 섞이면서 느껴지는 그 맛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꾸 음식을 찾게 되는데 닷새 동안만 한 달에 닷새 동안만 참으면 되니까. 근데 이게 사람이 말입니다. 이게 닷새 동안만 이렇게 하면 살이 네. 빠질 거예요. 그러면은 네. 분명히 닷새 동안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열흘 동안 하게 되고 그렇죠. 아니야 나는 좀 더 빼야 돼. 네. 난 15일 할 거야.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한 달 하고 난 다음에는 이야 난 못 살겠어. 돌아가 이제 이렇게 되기도 하겠구만. 네.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은요 평생이 다이어트거든요. 살이 쪘던 분이나 아니면 날씬하신 분이라도 평생 다이어트를 하는데 이렇게 평생 거의 10년, 20년 이상을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요 이런 프로그램이 잘 적용이 안 된대요. 근데 뭐 몸에 왜 원한이 여성만 있어가지고. 평생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남자들은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남자들도 보면은 네네. 아주 철저한 사람들 많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늘 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 몸무게를 재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 습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보통 때보다 내가 뭐 1파운드가 늘었다, 2파운드가 늘었다 그러면 그 1파운드, 2파운드를 하루 내로 빨리 빼야지. 그거를 그냥 놔뒀다가 무슨 뭐 5파운드 될 때까지 이러면 안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체중계를 매일 들여다본다는 매일. 얘기가 바로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맞습니다. 어제보다 1파운드 늘었네. 네. 이건 빼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식단을 좀 조절하고. 근데 조절하면 분명히 그 1파운드는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 날. 네. 그러면 또 다시 또 좋은 정상으로 방법이에요. 가고. 날마다 체중계에 올라가 날마다 체중계를 이용하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살이 찔 때는요 자신도 모르게 훅 쪄요. 그냥 맞습니다. 갑자기 막 쪄요. 네. 그래서 날마다 체중계를 들여다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포인트이지 저는 않을까 저 싶습니다. 어디 여행 갈 때 그 네. 호텔에다가 물어봐요. 그 방에 체중계 있습니까? 네. 그래서 체중계 없다 그러면 가져가고. 가져가고. 그래서 아하. 체중계. 네. 체중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여행 가시면은 좀 네. 즐겁게 드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체중계는 그죠 하루쯤만 그러니까 무시하고. 맛있게 먹어야죠. 맛있게 먹고 먹고. 그다음에 또 그 다음 날 재봐가지고 네. 뭐 저거 하면은
조금 또 오늘은 호텔 근처를 조금, 한 두 바퀴 돌고 온다든가. 분명히 또 돌고 또 그래야죠. 운동도 하고. 네. 난 이게 좀 사람이 좀 뭐랄까 그 이 좀 어떻게 생각하면 참 구질구질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네. 그렇게 좀 독하지 않으면은요 살 못 빼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네. 아유 참. 왜 이러고 우리가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어쨌든 어떡하겠습니까? 살찌는 게 안 살아야죠. 좋다는데. 그러니까요. 건강이 안 좋은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경영 기자는 참 행복하겠어요. 뭐 이렇게 저는 무슨 몸이 뭐 살이 찌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한 번도 받아본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 박 기자를 그렇죠. 보면서. 아니, 근데 늘 한결 지금 같아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저도 매일 체중계에서 제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렇다고 막 몸무게가 올랐다고 그걸 조절하거나 막 이런 그왜 그런 노력은 왜 올라가서 좀 재요 그럼? 그냥 습관처럼 재게 되더라고요. 어,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경 기자였습니다.